창공을 가르는 거대한 기체가 성층권의 정적을 깨뜨리며 비행하는 동안 1등석의 실내는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JS그룹의 젊은 수장인 강진혁은 맞춤 정장의 기타나 흐트러짐 없이 앉아 태블릿 화면 속의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을 냉철한 눈빛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접근하기 힘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숙련된 승무원들조차 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차가운 숫자로 환산하고 오직 효율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만 인간을 판단하는 얼음과도 같은 사내였다. 비행기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이 실내를 채우고 있었으나 그의 고유한 카리스마는 그 소음마저 압도하며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옆좌석에는 한 여자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으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약혼자로부터 처참한 배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법률 전략 프로젝트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가장 믿었던 사람의 비열한 민낯을 마주한 그녀의 가슴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의 파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정적만이 감도는 1등석의 공기 속으로 미세한 슬픔의 파동이 스며들었다. 진혁은 옆좌석에서 느껴지는 불규칙한 호흡과 축축한 공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극도로 혐오했으며 특히 눈물은 무능함의 증거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옆자리의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흔한 응석이나 위약적인 눈물과는 사뭇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인내하고 있었고 그 절제된 고통이 오히려 진혁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읽고 있던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옆좌석 여자의 창백한 옆얼굴을 차가운 눈길로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의 편린이 서려 있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가볍게 흔들리자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승객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진혁의 좌석 뒤쪽으로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승무원의 눈을 피해 손목시계에 장착된 초소형 해킹 장치를 진혁의 개인 통신 포트에 연결하려 시도했다. 진혁은 일에 집중하느라 뒤쪽의 움직임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서윤은 창문에 비친 남자의 기묘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 단련된 본능적인 관찰력으로 남자가 든 기기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젖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진혁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진혁에게 뒤쪽을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진혁은 그녀의 뜬금없는 행동에 의아해했으나 곧이어 자신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 경고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 안광을 번뜩였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고 남자는 당황하여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으나 진혁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에 제압당했다. 기내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수트를 정리하며 평정을 되찾았다. 소란이 잦아들자 그는 처음으로 서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한 승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법정의 검사처럼 날카로웠다. 상황이 종료된 후 진혁은 비서에게 연락하여 방금 발생한 해킹 시도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서윤에게 짧은 감사의 말을 건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자산과 정보를 지켜준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서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의 무너진 삶을 추스르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무심한 반응에 기묘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좌석 번호와 명단에 기록된 이름을 조용히 확인하며 한서윤이라는 세 글자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차가운 CEO의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이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표정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으며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 계획이자 자신이 되찾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치밀한 전략 리스트였다. 진혁은 곁눈질로 그녀가 적어내려가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들을 보며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인 에너지가 자신과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인간상을 마주해온 그였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시선을 붙잡아둔 존재는 서윤이 처음이었다. 비행기는 이제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착륙 후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진혁은 수행원들에게 그녀의 신원과 현재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평소라면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겠지만 그녀가 보여준 통찰력과 그 이면에 감춰진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공항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윤은 홀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지독하게도 외로워 보였다. 진혁은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자리에 남아있던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흥미를 느꼈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관심도 아니고 단순한 동정도 아닌 정의하기 힘든 이끌림이었으며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공항 택시에 올라타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혹한 현실을 향해 전의를 다졌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눈물로 얼룩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한편 진혁은 차 안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 그녀가 JS그룹의 라이벌사와 연관된 법률 분쟁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인 이 흥미로운 여성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은 그렇게 성층권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두 사람을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진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서윤의 이력과 그녀가 수행했던 과거의 소송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겪은 배신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업계의 거대한 카르텔이 개입된 추악한 사건임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보호 본능을 억제하려 애썼다. 그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서윤의 눈물 어린 눈동자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가올 월요일에 예정된 전략회의에 그녀를 자연스럽게 합류시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를 돕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서윤은 텅 빈 아파트에 도착하여 짐을 풀지도 못한 채 소파에 몸을 던졌고 어둠 속에서 다시금 밀려오는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는 쉬지 않고 작동하며 적들의 허점을 찾고 있었으며 비행기에서 만난 차가운 남자의 눈빛 또한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그가 가진 힘과 냉정함이 자신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의 복수심은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해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번쩍였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남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떠올리며 각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진혁이라는 얼음성의 주인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서막이었음을 그 자신조차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강진혁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서류 안에는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걸어온 치열한 삶의 궤적과 그녀가 최근 겪은 처참한 배신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대 로펌의 수석 변호사 후보로 거론될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연인이었던 박민재의 비열한 계략에 빠져 모든 공적을 빼앗기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진혁은 서윤이 작성했던 법률 의견서들을 훑어내리며 그녀의 논리 정연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응시했고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평소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들을 경멸해왔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동정심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냉혈한이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서윤의 눈물과 그 뒤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는 그의 견고한 신념 체계에 작게나마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으며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지 묘한 기대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명령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이 흥미로운 게임의 판을 자신이 직접 조율하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서윤은 텅 빈 오피스텔 방 안에서 박민재가 보낸 파렴치한 내용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가운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박민재는 그녀의 연구 자료를 도용하여 라이벌 기업인 한일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제는 그녀를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획책하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에 앉아 무너져 내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노트북을 켜서 박민재의 비리와 관련된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증오로 번뜩였지만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자판을 두드리며 적들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촘촘하게 엮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냉혹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서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작업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그녀는 박민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참여하는 다음 주 컨퍼런스를 D-Day라 명명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대 기업인 한일그룹의 비호를 받는 박민재를 홀로 상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비행기에서 만난 의문의 남자 강진혁의 강렬한 눈빛과 그가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권력의 기운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내뿜던 서늘한 카리스마가 자신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출근하자마자 JS그룹의 법무팀을 소집하여 한일그룹과의 소송건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전략 수정에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으나 진혁은 단호한 태도로 그들의 입을 막으며 자신의 결정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 그는 한일그룹이 박민재를 영입하여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의 핵심 기술이 서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덧붙였다. 진혁은 이것이 서윤을 돕기 위한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던진 파문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지 예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윤은 박민재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 그가 자주 출입하는 강남의 고급 클럽 라운지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그의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당당하게 박민재의 앞으로 걸어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민재는 갑작스러운 서윤의 등장에 당황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에게 조용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는 그가 훔친 모든 것이 곧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린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빠져나왔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던 서윤을 누군가 뒤에서 단단하게 붙잡았고 그 향기는 비행기에서 맡았던 것과 같았다. 서윤을 붙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혁이었으며 그는 마치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은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차갑게 조언했다.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낯설지만 포근한 온기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내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충고를 읽어내고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묻고 싶었지만 진혁은 대답 대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서윤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권력의 줄기를 잡았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며 서윤의 가냘픈 떨림이 손바닥에 남긴 잔상을 지우려 애썼으나 그녀의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무모하게 타인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서윤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 박민재 같은 쓰레기에게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으며 그녀가 다시 빛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다.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하여 서윤을 위해 마련한 특별 채용 공고를 당장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하며 본격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그의 서투른 구애이자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강력한 움직임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JS그룹으로부터 뜻밖의 입사 제안을 받았고 그것이 진혁의 배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지만 박민재와 한일그룹의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JS그룹이라는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서윤은 결국 진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JS그룹 본사를 찾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혁과 다시 마주했다. 진혁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직원의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배치하고 그녀에게 전권이 부여된 특수전략팀의 팀장 자리를 맡기며 파격적인 대우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인재들과 최첨단 보안 장비를 지원했으며 그녀의 모든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윤은 진혁의 기대에 부응하듯 출근 첫날부터 밤을 새우며 한일그룹의 취약점을 파고들었고 박민재가 숨겨둔 치명적인 비리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해 나갔다. 진혁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윤의 사무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커피 두 잔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차갑기만 했던 진혁의 일상에 서윤이라는 온기가 스며들면서 그의 얼어붙은 심장은 서서히 녹아내려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윤 역시 진혁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발견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박민재와 한일그룹은 JS그룹에 갑자기 나타난 천재 전략가의 존재에 경악하며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려 혈안이 되었지만 진혁은 철저한 보안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 뭉친 완벽한 동반자로서의 결속력을 다져갔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서윤의 복수극은 진혁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폭주할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서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남몰래 가슴을 앓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녀의 웃음, 한 번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박민재는 서윤이 JS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겁한 공작을 준비하며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박민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덫을 놓아두었으며 서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의 중심과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두 남녀의 복수와 사랑이 뒤섞인 대서사시가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마련해준 자료들을 검토하며 박민재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추악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준비를 마치고 진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짧게 잡으며 격려했다.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그 끝에는 완전한 승리 아니면 처참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올 결전의 날을 담담하게 기다리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남의 밤거리 위로 두 사람의 의지가 담긴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다가올 내일의 승리를 미리 축복하고 있는 듯 보였다. JS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거대한 원목 회의 탁자를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의구심과 불만이 가득 서려 있었다. 강진혁 대표이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수합병건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상대 측인 한일그룹이 파놓은 교묘한 법적 함정들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원로 이사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젊은 여성을 특별 고문으로 영입하겠다는 진혁의 파격적인 결정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며 회의실 문이 열리기만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진혁은 상석에 앉아 미동도 없이 서류를 훑으며 그들의 무언의 압박을 특유의 냉정함으로 받아내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뒤로 묶은 머리에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서자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듯 정지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비행기에서 보았던 나약한 슬픔이나 배신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목표를 향한 집요한 의지와 범접할 수 없는 지적인 권위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수십 쌍의 비난 섞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혁의 옆자리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지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준비한 한일그룹의 치명적인 약점과 승리를 위한 완벽한 전략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이사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최현석 전무가 헛기침을 하며 서윤을 아래 위로 훑어본 뒤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녀의 자격을 운운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그는 JS그룹 내에서 진혁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인물로 이번 합병 실패를 빌미로 진혁을 몰아내려는 검은 야욕을 품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윤이 박민재와의 과거사로 인해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점을 교묘하게 들먹이며 그녀를 고용한 진혁의 판단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의 무례한 발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한일그룹이 제안한 합병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자금 세탁의 정황들을 날카로운 논리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파괴력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서윤은 박민재가 도용한 자신의 연구자료가 사실은 거대한 회계 부정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도표와 수치를 곁들여 증명해 나갔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비아냥거리던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으며 최 전무 역시 예상치 못한 서윤의 완벽한 반격에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옆에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가는 서윤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전략적 사고와 카리스마에 다시금 깊은 매료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가슴 벅찬 희열을 맛보았다. 서윤이 설명하는 복잡한 법률 전략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체스판의 움직임처럼 적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고 진혁은 그녀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승리의 여신을 보았다. 그는 이제 이 전쟁이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서윤의 명예 회복과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일그룹의 수뇌부와 박민재가 결탁한 비밀장부의 사본을 화면에 띄우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이제 선택은 이사들의 몫이라며 차갑게 덧붙였고 진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최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태를 부정하려 했으나 진혁의 서늘한 경고와 서윤의 완벽한 논리에 굴복하여 결국 그녀를 특별 고문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다. 서윤은 승리감에 도취하기보다 담담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고 그 강인한 모습은 진혁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각인을 남겼다.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진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짧은 한숨을 내쉬며 진혁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전류가 두 사람 사이를 관통했다. 진혁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보호 본능과 애정을 느꼈고 서윤 또한 진혁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깊은 위안을 얻었다. 차갑기만 했던 두 전략가의 가슴 속에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과 사랑의 싹이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전용 휴게실로 안내하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을 세심하게 살폈고 서윤은 그의 의외의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그녀는 박민재에게 배신당한 후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갈 뻔했지만 진혁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혁은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무료했던 경영 인생에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고 답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고 두 사람의 온기는 방 안의 냉기를 녹였다. 그들은 이제 적들이 반격해올 다음 수들을 예측하며 밤늦도록 전략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꿈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한일그룹 본사에서는 최 전무로부터 회의 내용을 전해들은 박민재가 분노에 휩싸여 집무실의 기물들을 때려 부수며 서윤에 대한 광기 어린 증오를 드러냈다. 그는 서윤이 JS그룹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며 그녀가 쥐고 있는 증거들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박민재는 한일그룹 회장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서윤을 무력으로라도 저지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어두운 뒷골목의 세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령하며 진혁과 서윤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낼 틈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퇴근길에 자신을 뒤쫓는 수상한 시선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진혁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진혁은 곧바로 보안팀을 급파했다. 진혁은 서윤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권유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대의를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게 되었고 진혁은 서윤이 잠든 사이 그녀의 방 앞을 지키며 그녀를 위협하는 그 어떤 그림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서류 전쟁을 넘어 서로의 목숨과 사랑을 건 치열한 생존 게임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며 승리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과 서윤은 함께 출근하며 한일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대대적인 언론 보도자료를 검토했고 서윤은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히 끝내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진혁은 그녀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행보를 뒷받침했고 시장은 JS그룹의 갑작스러운 공세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민재의 비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박민재는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려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윤이 흘렸던 눈물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서윤은 서재에 앉아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되돌아보았고 곁에 있는 진혁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 진혁에게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편지를 남기기로 마음먹고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갔다. 진혁은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그동안 자신이 억눌러왔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였는지 실감했고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겠노라 스스로와 약속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두 남녀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해 당당히 발을 내디뎠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늦은 밤 강진역의 안전가옥 서재에는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낮은 기계음만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한서윤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의 의지에 한일그룹의 숨겨진 유령회사 명단을 하나씩 대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으로 인해 조금 거뭇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총기만큼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리해져 마치 어둠 속에서도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매의 눈동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조용한 눈길로 지켜보았고 그녀가 내뿜는 지독할 정도의 몰입감과 처절한 복수심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기묘한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서윤의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내려놓았으며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서윤은 갑자기 나타난 온기에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고 그의 무표정 속에 감춰진 깊은 우려를 읽어내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긴장의 끈이 잠시나마 느슨해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짧은 미소로 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화면을 응시하며 박민재가 설치해놓은 이중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머릿속은 오직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한일그룹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신체적 접촉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서로의 지적, 능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재 안의 공기는 차가운 증오보다는 서로를 향한 묵직한 신뢰와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으로 서서히 채워져 가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방패가 되어주는 방식을 택하며 그녀의 페이스를 존중했다. 그는 서윤이 박민재의 이름을 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포착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 고통을 준 자들에게 수만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서윤 역시 진혁의 그런 배려를 느끼며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동반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 밑바닥에서 작은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조력자를 넘어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흉터를 어루만지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 결속력은 그 어떤 물리적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한편 최현석 전무는 JS그룹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세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박민재를 불러 서윤의 심리적 약점을 공략할 비열한 공작을 명령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릴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과거 서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사적인 기록들을 편조하여 언론에 유포할 준비를 마쳤고, 이를 통해 그녀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서윤이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여자라고 굳게 믿으며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윤의 목을 조르기 위해 사회적인 매장이라는 가장 추악한 수단을 선택했으며, 그 화살은 서서히 서윤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스마트폰으로는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수많은 협박 메시지와 조작된 사진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켜며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다. 박민재가 보낸 메시지에는 그녀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왜곡한 내용이 가득했고, 서윤은 다시금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몸을 가늘게 떨며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은 것은 진혁의 크고 따뜻한 손이었으며,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이것은 모두 적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며 그녀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진혁의 목소리는 서윤의 흔들리는 정신을 붙잡아주는 앵과 같았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다시금 눈동자에 서늘한 도끼를 채우기 시작했다. 진혁은 곧바로 그룹의 정보보안팀과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해당 자료들의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조작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원본 자료들을 확보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며 서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는 박민재가 보낸 협박범들의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어두운 세계의 정보원들을 가동했으며, 서윤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다. 진혁의 냉혹한 카리스마는 적들을 향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했지만 서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어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용기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번 싸움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윤은 그런 진혁을 보며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굳게 약속했다. 서윤은 마음을 다잡고 박민재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원한 관계를 해결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냈다. 그녀는 이제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적의 심장부에 직접 칼을 꽂기 위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모든 기술적 지원과 인적 자원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인간적으로 더욱 깊게 연결되는 기적 같은 시간을 경험했다. 진혁은 서윤의 천재적인 두뇌와 불굴의 의지를 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서윤 역시
진혁의 우직한 사랑과 책임감에 매료되어 그를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 무렵 박민재가 고용한 괴한들이 서윤을 위협하기 위해 안전가옥 근처까지 침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진혁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최고의 보안 요원들을 매복시켜 놓은 상태였다. 진혁은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서며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그들이 박민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며 형사 고소를 위한 완벽한 명분을 확보했다. 그는 서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상황을 조용히 정리한 뒤 그녀에게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으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치밀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서윤은 진혁의 옷깃에 묻은 작은 흙먼지를 보고 그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을 직감했고 말없이 그의 옷을 털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입가에는 신뢰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으며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맛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적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인 대규모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를 준비하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패를 점검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민재와 최전무는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하늘은 서서히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두 남녀의 정의로운 반격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일그룹의 비도덕적인 장벽을 집어삼키기 위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마련해준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하여 박민재의 비밀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정확한 좌표를 찾아냈고 이를 금융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서류 작성을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정의의 심판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의 변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꽃과 같았다. 진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깨닫고 생애 처음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만끽하며 결전을 준비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고 JS그룹의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서윤과 진혁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박민재가 저지른 모든 만행과 조작된 자료들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전국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한일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적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의의 승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비로소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서로를 깊게 끌어안았다. 진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고백했다. 그들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다가올 미래가 시련으로 가득할지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어둠은 지나가고 찬란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민재와 최현석은 자신들의 파멸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끝내 반성하지 않은 채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며 어두운 지하 사무실에서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JS그룹의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소윤의 과거 연애사와 조작된 사생활 정보를 결합하여 그녀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낙인 찍으려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한일그룹의 비자금을 동원하여 매수한 언론 매체들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이미 인터넷 공간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서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음으로써 강진혁의 입지까지 흔들고 이번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추악하고도 마지막인 발악이었으며 회의실의 공기는 음습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의 모든 주요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서윤을 겨냥한 악의적인 비방글과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영상들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박민재는 과거 서윤이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오히려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던 증거인 것처럼 조작하여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는 비겁한 방식을 택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어 서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그녀가 쌓아온 전문적인 명성은 단숨에 흙탕물 속에 처박히게 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댓글들을 보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마찰을 겪어야 했으며 온몸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윤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빗줄기가 스며들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박민재의 배신을 이미 한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추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과 회의를 느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비행기에서 보았던 그 나약했던 여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듯 보였으며 절망의 파도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 진혁이 심어준 용기의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그녀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서윤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어둠을 가르고 들어온 사람은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강진혁 대표이사였다. 그는 서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그녀에게 달려왔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단숨에 달려가 품에 안았다. 진혁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심장 박동과 따뜻한 온기는 서윤의 차가운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고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진혁의 존재는 그 어떤 방패보다도 견고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보여주며 서윤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혔다. 진혁은 곧바로 자신의 개인 수행 비서들을 호출하여 서윤의 집을 철저히 보안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팀을 가동했다. 그는 적들이 던진 미끼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박민재가 해킹을 통해 서윤의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진혁은 냉철한 머리로 적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대중의 분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진실의 카드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법무팀과 홍보팀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는 서윤이 겪은 고통의 무게만큼 박민재와 한일그룹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으며 그 끝은 적들의 완전한 파멸임을 확신했다. 진혁의 헌신적인 지지를 지켜보며 서윤은 자신을 갉아먹던 자책과 슬픔에서 벗어나 서서히 이성의 빛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적들의 논리를 반박할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박민재가 유포한 영상 속의 오류를 잡아내고 그것이
첨단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천재적인 역량을 다시금 발휘했다. 서윤은 이제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보여줄 마지막 승부수를 구상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이었다면 자신은 그 괴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속의 복수심을 차가운 전략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으며 전의를 다졌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진혁은 서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에게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거나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었다. 진혁은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이토록 많이 할애해 본 적이 없었으나 서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의 변화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서윤 역시 진혁의 차가운 외피 속에 감춰진 뜨거운 진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의존을 넘어선 영혼의 결합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를 향해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이제 내일이면 마주하게 될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짧은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담담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다. 비가 그친 새벽녘 진혁은 잠시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겪은 모든 불행을 자신이 끝내주겠노라 다시 한번 맹세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안에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한일그룹 내부의 조력자를 매수하여 박민재가 비자금을 조성한 결정적인 장부를 확보했으며, 이를 주주총회 현장에서 터뜨려 적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계획을 완성했다. 진혁은 서윤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당당하고 화려한 의상을 준비해 주었으며, 그녀가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는 여왕으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의전, 절차를 완벽하게 점검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진실의 심판대에 오를 시간만이 남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강력한 자신감을 얻어 비장하게 집을 나섰다. 주주총회장이 위치한 JS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윤과 진혁의 등장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다. 진혁은 리무진 문이 열리자 먼저 내려 서윤의 손을 정중하게 잡아주며 그녀가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호위했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왕과 왕비처럼 위엄이 넘쳤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질문들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직 앞만을 응시하며 걸었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JS그룹의 정예 보안 요원들이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준비한 모든 진실을 세상 앞에 터뜨리는 일뿐이었으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가운데 장엄하게 회의장 안으로 한 걸음씩 이어졌다. 회의장 안에는 이미 최현석 전무와 박민재가 승전보를 기다리는 오만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진혁과 서윤이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혁은 상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린 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의 민낯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하며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진혁의 옆에서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띄울 첫 번째 자료를 점검하며 박민재를 향해 차가운 죽음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장내의 조명은 어두워지며 대반전에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을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될 처절한 심판임을 예고하며, 두 사람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박민재가 유포한 영상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기술적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 선고처럼 차갑고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너무나 정교해서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민재가 자신을 배신하고 한일그룹으로 넘어가기 위해 저질렀던 산업 스파이 행위와 횡령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적들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으며 이제 화살은 서윤이 아닌 박민재와 최 전무를 향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정의의 파도는 거세게 요동쳤다. 진혁은 혼란에 빠진 회의장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한일그룹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 합병을 무산시키는 대신 한일그룹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인수 공격을 선포했다. 그는 박민재와 최 전무가 공모하여 JS그룹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품들을 검찰 요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렸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박민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서윤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직감하며 길었던 인내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깊은 전율을 느꼈다. 박민재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최 전무 역시 권력을 잃고 추락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며 JS그룹의 어두운 구습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주주총회가 서윤의 승리로 끝이 나자 진혁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다가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주었으며 그녀를 진심으로 예우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여자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전략가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끝까지 믿고 지켜준 단 한 사람, 강진혁이 있었다. 두 사람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옥상 정원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그려나갈 찬란한 미래뿐이었으며 서울의 도심 풍경은 승리한 두 남녀를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이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영원히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넘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성숙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려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금강석처럼 빛났다. 한때 비행기 안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고독한 영혼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거머쥔 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서사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온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평화로운 나날들을 예견하듯 고요하고도 장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공기는 자유의 향기로 가득했다.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가 그녀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건넸으며 그것은 그녀가 박민재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공증문서와 함께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법률재단의 설립 계획서였다. 서윤은 진혁의 세심하고도 거대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진혁의 품에 안겨 그의 넓은 가슴과 사랑의 온기를 만끽했다. 두 사람은 이제 적들의 파멸을 넘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온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그들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두 남녀의 위대한 승전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감동적인 전설이 되어 전해지기 시작했다. 서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비행기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렸고 만약 그때 진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을지 생각하며 운명의 신비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진혁의 입술에 짧고 달콤한 입맞춤을 남겼다. 진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당황하면서도 입가에 서늘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순수한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더욱 깊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힘차게 고동쳤다. 이제 그들에게 시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었으며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다. 이로써 얼음처럼 차가웠던 CEO의 가슴은 한 여자의 따뜻한 영혼에 녹아내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향한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중문에 웅장한 소리가 닫히고 박민재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후에도 장내에 감돌던 서늘한 긴장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겨진 자들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현석 전무는 자신의 신복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책상 밑으로 은밀하게 손을 뻗어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설 보안업체의 비상신호를 발송하며 마지막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JS그룹의 핵심 기밀이 담긴 데이터 하드웨어를 파괴하기 위해 미리 서버실에 심어두었던 용병들에게 가동 명령을 내렸고 회의실의 전등이 일순간 깜빡거리며 거대한 건물의 시스템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적의 비겁한 술수를 이미 한 수 앞서 읽어내고 있었다는 듯한 강한 확신과 경멸의 빛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서유는 회의실 벽면에 모니터가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로질러지는 것을 보고 박민재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하고는 주저없이 단상에서 내려와 메인 서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로서 증거의 보존이 이번 전쟁의 완결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안전보다는 한일그룹과 최 전무의 유착 증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진혁은 그녀의 위험한 움직임을 제지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결의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정예 경호팀에게 그녀를 엄호하라는 짧고 강력한 수신호를 보낸 뒤 직접 최 전무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제 화려한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국가급 기업의 운명을 건 전략적 요새로 변모하였고 복도 곳곳에서는 침입자들과 방어 인력들 사이에 거친 숨소리가 교차하며 폭발적인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 전무는 진혁의 앞을 지나쳐 도망가려 했으나 진혁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으며 그는 품 안에서 소형 테이저건을 꺼내들어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으나 진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진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최 전무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권력이란 것은 그것을 다룰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머무는 법이라며 낮게 읊조렸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 천장을 울리며 울려 퍼졌다. 한편 어두운 복도를 질주하던 서유는 서버실 입구에서 최 전무가 고용한 검은 복장의 괴한들과 맞닥뜨렸으나 비행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비상용 소화기를 분사해 시야를 차단했다. 그녀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서버실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데이터가 소멸되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에 가까스로 시스템 복구를 시작하며 적들의 파괴 공작을 무력화시켰다. 서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춤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이 심어놓은 파괴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 전무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의 최종 승인 코드를 역추적하여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 그들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박제해버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서버실 밖에서 들려오는 격투 소리와 금소금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지만 서윤은 진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로 오직 모니터 속의 정보 전쟁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승기를 굳혔다. 진혁은 복도에서 괴한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서윤이 있는 서버실 문 앞까지 도달했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규칙적인 타자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 앞을 철통같이 지켰다. 마침내 서버실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한일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긴 원격 서버의 백업이 완료되자 서윤은 탈진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피 비린내와 전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삭막한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비로소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은 승리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고 그들의 연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고리가 되었다. 최 전무는 이미 JS그룹의 자체 보안팀에 의해 결박되어 검찰로 압송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이제 처절한 공포와 후회로 뒤덮여 비참한 패배자의 빈미들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서버실을 빠져나오며 이제 이 건물의 모든 어둠은 사라졌고 오직 당신과 내가 만들어갈 밝은 빛만이 남았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본사 로비로 내려온 두 사람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최 전무와 그의 일당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뉴스 특보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어 대한민국 경제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보호하며 어떠한 인터뷰도 거절한 채 그녀를 전용 리무진에 태워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리무진 안에서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보며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CEO가 자신을 위해 전사로 변신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애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시간이라고 말해주었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기나긴 전쟁 끝에 찾아온 달콤한 평화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JS그룹은 서윤의 활약 덕분에 한일그룹과의 소송에서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일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명실상부한 업계 부동의 1위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JS그룹의 상징적인 전략가이자 법률 자문가로서 전세계 비즈니스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다. 박민재는 감옥 안에서 서윤의 성공 소식을 접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며 그는 평생을 차가운 벽 뒤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진혁은 서윤에게 그룹의 등기 이사직을 제안했지만 서윤은 권력보다는 진혁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선택했고 두 사람은 비즈니스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벽한 커플로 칭송받았다.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늘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실었으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미소를 지으며 구름 위를 유영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진혁은 1등석의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서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들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수락하여 두 사람의 인연은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늘 위 성층권의 고요함 속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씻어내주는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과 함께 설립한 법률재단을 통해 과거의 자신처럼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며 서윤은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현장을 누비며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 되었으며 JS그룹의 가치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최 전무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은 모두 지워졌고 그 자리에 정직과 신뢰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뿌리내렸으며 서윤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존재하며 진혁의 삶에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이 더없이 맑고 푸르듯 두 사람의 인생 역시 기나긴 어둠을 지나 찬란한 태양 아래서 끝없는 행복의 행진을 이어갔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서윤은 어느 날 집무실 창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비행기에서 처음 진혁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때의 슬픔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거대한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다정하게 물었고 서윤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기적 같은 우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품에 깊이 파고들었다. 진혁은 그녀의 정수리에 코를 대고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존재가 서윤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며 지켜주겠노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되뇌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쌓아가는 일뿐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익어갔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다. 전세계 경영 잡지들은 진혁과 서윤의 결합을 세계의 로맨스이자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동맹으로 보도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그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승리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결코 자신들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변을 살피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민재와 한일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서윤은 그 기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새겼다. 진혁은 그녀가 이룬 모든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항상 그녀의 한 발짝 뒤에서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었으며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와 JS그룹 본사 앞 정원엔 화사한 벚꽃이 만개했으며 진혁과 서윤은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다가올 자신들의 결혼식 준비에 대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쫓기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했다.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배신은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이제 기쁨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어 그들의 인생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강진혁이라는 차가운 CEO의 마음을 녹인 것은 한서윤이라는 따뜻한 태양이었고 그 태양은 이제 진혁의 온 우주를 비추며 영원히 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그들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배신자 박민재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깊게 떨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보였으며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으려 비열한 술수를 부렸으나 강진혁의 철저한 방어와 한서윤의 날카로운 논증 앞에서는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그의 비참한 패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이 법정 천장을 울릴 때마다 박민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으며 그를 비호하던 소수의 배신자들 또한 사색이 되어 법정 밖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며 비겁한 면모를 보였다. 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며 자신의 찢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고결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증인석에 당당하게 앉아 마이크를 잡고 박민재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가로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압박과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진술을 차분하게 이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예리한 수술용 칼처럼 박민재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도려냈으며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은 그녀가 가진 지적인 카리스마와 불굴의 의지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언을 경청했다. 서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 나갔으며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비행기에서 보았던 그 나약한 눈물 대신 이제는 정의를 수호하는 강인한 여전사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강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재판장은 박민재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최현석 전무 역시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JS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던 거대한 악의 무리는 법의 심판 아래 완전히 소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윤은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문을 나서며 서울의 시원한 바람을 깊게 들이켰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며 비로소 지독했던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확신했다. 진혁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수고했다는 짧지만 묵직한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의 시선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향해 맞닿았다. 한서윤의 훼손되었던 명예는 이번 재판을 통해 완벽하게 회복되었으며 법조계와 주요 언론들은 그녀를 정의의 화신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 전략가로 칭송하며 연일 그녀의 업적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박민재에게 빼앗겼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JS그룹의 핵심적인 법률 고문으로서 새로운 권위와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그녀의 발언권은 이제 업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상징이 되었다. 진혁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며 많은 후배 경영자와 법조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강진혁은 평생을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의 수치만을 추구하며 기계처럼 살아왔으나 서윤을 만난 이후 그의 세계는 따뜻한 색채로 뒤바뀌어 있었고 그는 이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할 줄 아는 인간적인 지도자로 완전히 거듭났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서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삶의 활력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메마른 사막 같았던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는 이제 무리한 경영 확장과 경쟁보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 윤리를 정착시키는데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의 냉혹했던 눈빛은 이제 깊은 지혜와 포용력을 담은 눈부신 안광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셈이었다.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기념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인근의 고요한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저녁 시간을 가졌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손수 디자인하여 주문 제작한 눈부신 목걸이를 건네주었고, 그것은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따라 내려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의 세심하고도 깊은 배려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그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두 사람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단단하게 맞잡힌 채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을 공유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할 그 어떤 거대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비행기 안에서 처음 진혁을 만났던 그 기적 같은 우연을 회상했고, 그때 자신이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밑거름이었던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진혁은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시 자신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깊은 무게를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터질 요동친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이 시작되었던 그 높은 하늘 위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행복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게 이어지며 식당 안의 공기를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웠다. 수많은 시련은 그들을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빚어냈고, 쓰라린 고난은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JS그룹은 서윤의 숭고한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법률 지원 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으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혁신적인 모델로서 업계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서윤은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과거의 자신처럼 배신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고, 그녀가 주도하는 모든 정의로운 행보에 그룹의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며 기업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갔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를,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과거에 입었던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가 진혁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실감하며,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재와 공유했던 모든 기억을 이제는 차가운 재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으며, 그가 주었던 일시적인 고통보다는 진혁이 매일같이 부어주는 사랑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자애로움과 지적인 자신감이 깃들었으며, 그녀가 밟는 모든 길 위에는 평화의 꽃길이 찬란하게 펼쳐졌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경영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깨달았으며,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운명도 미소를 지으며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어느덧
깊어진 밤의 정취 아래서 고요한 숲길을 나란히 산책하며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꿈을 나누었고,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숲의 향긋한 냄새는 그들의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진혁은 서윤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답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업은 서로를 더욱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이 사회의 빛을 밝히는 일뿐이었으며, 그들의 결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그 어떤 시련에 망치질에도 결코 깨지지 않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서울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나 두 남녀의 뜨거운 심장은 세상을 바꿀 열정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한일그룹은 수뇌부의 몰락과 박민재의 수감 이후 극심한 경영권 분쟁과 이미지 추락에 시달렸으나, JS그룹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인수로 인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서서히 안정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진혁은 과거에 부패했던 관행들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이식하여 피인수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회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서윤의 법률적 안목은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어 모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했다. 시장은 JS그룹이 보여준 압도적인 경영 능력과 도덕적 우위에 경탄하며 그룹의 기업 가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진혁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혁신 경영자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서윤은 그의 등 뒤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조언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승리의 만찬을 즐기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선언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와 기업 통합 과정이 마무리된 후 진혁은 서윤에게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단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으며, 그들은 처음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기내 좌석을 추억하며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구름이 성층권의 신비로운 고요함 속에서 진혁은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차가웠던 얼음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태양인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과 입맞춤으로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 영혼의 합일이자 우주적인 조화와 같았으며, 그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도 그들의 결속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증명하듯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행기 창가를 가득 채웠다. 이제 두 사람의 장대한 서사는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환희의 광장에 도착했으며,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었다. 진혁과 서윤은 이제 서로의 아픈 과거를 완전히 세탁하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함께 뛰는 완벽한 반려자로 거듭났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연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고귀한 표상이 되었다. 차가웠던 CEO 강진혁의 이성은 서윤의 따뜻한 감성과 결합하여 무적의 통찰력을 발휘했고, 한서윤의 씻을 수 없던 상처는 진혁의 우직한 보호 아래 찬란한 승리의 훈장으로 탈바꿈했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이 일궈낸 이 평화로운 질서가 어떻게 더 큰 결실을 맺고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눈부신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줄 준비를 마쳤으며, 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비행기처럼 그들의 인생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리듬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정갈한 예복 차림을 응시하며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차가운 얼음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했고,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된 한 남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맞춤 예복은 과거의 무거웠던 권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책임감을 상징했으며, 거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축복이자 구원의 빛이었다. 그는 이제 숫자로만 계산되던 메마른 세상에서 벗어나 서윤이라는 따뜻한 태양과 함께 걸어나갈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집무실의 문을 열고 한 걸음씩 장엄한 예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예전의 기계적인 박동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간의 리듬으로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으며 온몸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다. 한서윤은 하얀 실크 드레스의 자락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만개한 벚꽃잎들을 바라보았고 비행기 안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의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고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배신의 상처 대신 진혁이 끼워준 약속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으며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진혁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었고 그녀가 밟는 하얀 카펫 위에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화사한 축복의 향기가 가득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의 약으로 삼아 세상에 정의의 빛을 전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진혁의 곁에 서기 위해 우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JS그룹의 본사 옥상 정원에서 거행된 결혼식은 화려한 장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담긴 소박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재계의 거물들조차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결합에 경의를 표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서서 서로의 눈을 응시할 때 식장 안은 숭고한 정적에 휩싸였으며 두 사람이 낭독하는 서약서는 비즈니스적인 계약이 아닌 영혼과 영혼이 맞닿은 거룩한 약속의 문장이 되어 하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진혁은 서윤의 베일을 걷어올리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수천 송이의 꽃가루가 흩날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대한민국 기업사의 전무후무한 도덕적 경영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JS그룹은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의 표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윤이 이끄는 법률재단은 수천 명의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진혁은 재단의 운영을 위해 그룹 이익의 상당 부분을 영구적으로 출연하는 파격적인 결단으로 세상에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고 퇴근 후에는 평범한 부부로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서로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익어갔다.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가장 차가운 이성과 가장 따뜻한 감성이 만난 완벽한 결합이라고 칭송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기록해 나갔다. 박민재는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연일 보도되는 진혁과 서윤의 행복한 소식을 접하며 자신의 비열했던 선택이 얼마나 처참한 몰락을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짓밟았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한 고독과 절망일 줄은 미처 몰랐으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방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그를 비호하던 최현석 전무 역시 모든 명예와 부를 잃고 추락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한일그룹의 어두운 잔당들은 정의의 심판 아래 낱낱이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승리가 증명해 보였으며 세상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서윤은 어느 화창한 주말 진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비행 노선을 따라 여행을 떠났으며 이번에는 1등석의 창가 자리에 앉아 눈물 대신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구름이 성층권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그녀는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만약 그때 비행기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운명은 우리를 가장 아픈 곳에서 만나게 했지만 그 아픔은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내기 위한 신의 선물이었다고 답하며 그녀를 깊게 끌어안았다. 비행기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은 이제 고통의 소음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배경음악이 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지평선은 그들이 함께 그려나갈 무한한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진혁은 서윤과의 생활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은 유지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JS그룹의 임직원들은 변화된 그의 지도력 아래서 진정한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근무하게 되었다. 기업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진혁에게 더 이상 숫자는 목표가 아닌 수단일 뿐이었으며,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퇴근길에 자신을 기다리는 서윤의 존재와 그녀와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의 평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잘한 결정은 비행기에서 울고 있던 이름 모를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순간이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서윤에게 매 순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CEO의 심장은 이제 세상을 품을 만큼 거대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주변의 모든 어둠과 추위를 녹이는 강력한 빛의 근원지로 변모해 있었다. 두 사람이 설립한 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며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국제 포럼에서 정의와 사랑의 힘에 대해 강연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에서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연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진혁은 강연장 맨 뒷자리에 앉아 빛나는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이룬 모든 성취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녀를 향해 소리 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씻어내며 맑고 투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칼에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을 때에도 진혁과 서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정원의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걸어온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여정을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견뎌냈고 거대한 산맥을 넘으며 서로의 발이 되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의 가치를 전해주고 자신들이 일궈낸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던 날의 그 뜨거운 감정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노을은 그들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한편의 장엄한 대서사시가 완벽한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음을 축복하듯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대지를 비추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가장 차가웠던 경영자에서 가장 따뜻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며,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운 불굴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 된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며, 정의는 때로 느리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악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바다에 도달한다는 진리를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하늘 위 성층권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땅 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전설이 되어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힐 것이다.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차가운 정적은 이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환희의 함성으로 바뀌어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